자,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 있었죠. 정말 글자 그대로 눈도 의심이 됐습니다. 비니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에 그 저기 그 남자 두 명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남자 두 명 거 없나요 혹시? 없나 보네. 그럼 일단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그 김현철과 김광민 그 두 사람의 그 실루엣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그냥 조폭 깡패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이화영 씨 재판이 끝나고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뒷짐을 짓고서 그리고 또 김현철 같은 경우는 올백머리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화영 얘기하다 막 울기도 하고 뭐 울다가 갑자기 한 뭐 그 제가 이렇게 연기력이 좋지는 못해가지고 못 따라하겠는데 막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울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막 정색하고 또 막 화를 내더라고. 약간 좀 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김강민이 같은 경우는 약간 생긴 거는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만화 캐릭터 같이 좀 생겼습니다. 김강민 같은 경우는 약간 배 나온 좀 귀여운 캐릭터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심술구준 이게 그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시술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편인데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U자로. 제가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뒷짐 지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지금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례로 우리 그 김호중 씨의 그 조난간 그 변호사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굉장히 괘씸하게 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수그려가지고 별 얘기를 안 하죠. 왜? 당연히 그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변호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의뢰인을 지키는 거, 의뢰인의 구속 기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최우선 영순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그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형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막 김현철이 됐거나 김강민이 됐거나 이거는 무슨 뭐 깡패인지 조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법원을 상대로 막 고함을 지르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법부 자체를 부정한다.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한테 귀를 또 의심하게 한 건 뭐였어요? 항소를 하실 겁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수님과 상의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여부인데 그거를 이화영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형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변호사들은 누구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화영 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화영 씨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에 1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항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있잖아요. 항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언제냐? 1심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변호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1심 판결의 판결문조차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지금 방증하는 거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법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리대로 이화영을 내가 변호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같은 거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이화영에 대한 쉴드, 이화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 씨가 김성태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화영 씨가 쌍방울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법원에서 전부 다 지금 증거로 채택이 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화영 씨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뭐 개딸들 같은 경우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 진술이 굉장히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야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을 김성태 씨가 뭐라 그럴까 이거 완벽하게 이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문이 됐거나 그리고 영수증 북한에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금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씨는 정말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이화영 씨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끌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을 끄는 것도 김호중 씨 보십시오. 연예인 정도는 그 해당이 안 돼요. 이재명 정도가 돼야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이화영 씨 같은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화영 씨가 만약에 사법부를 대한다, 법원을 대하게 된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만 10년 거의 가득 다 채우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지금에라도 이화영 씨 변호인들의 실체를 깨달으시고, 지금에라도 이재명의 실체는 뭐 진작부터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에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하는 게 그나마 9년 6개월 전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이화영이가 이번에 1심 판결문을 봤었을 때 이화영 변호사들이 이화영 씨한테 그 판결문을 안 읽어줬겠죠. 읽어줄 수가 없지. 등록되기도 전에 항소를 해버렸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뭐 구치소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정확하게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을 생각해주지 않겠냐.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하면서 김성태를 설득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 내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 그 사진 PD님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화영이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 달고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방북, 그거 이제 시스템을 본격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업무 보고에 보게 되면은 북한에게 스마트팜을 지어주자, 500만 달러 정도의 스마트팜을 지어주자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미쳤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듬해 2월 추가적인 업무 보고서에 스마트팜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4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하는 방식이죠. 당시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참고로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다수당이 아니었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보기에도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왜냐면 그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쩔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 특사로 박전 시장이랑 그다음에 최문순이도 가는데 이재명에는 못 끼는 정도로 쩔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가 민주당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무시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이재명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본 거죠.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34억 3천만 원 늘려버리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6개월 뒤에 업무 보고서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50억으로 증액을 시켜버립니다. 버린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50억으로 증액을 시킨 상태에서 예산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워낙에 지금 경기도 의회 문재인 쪽에 있었던 민주당도 전혀 이거를 협조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까지 이제 문제가 겹친 거예요. 유엔 제재에 미국 대북 제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도저히 500만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미 이화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김성애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 실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 500만 달러 지원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질이 생긴 것이죠. 경기도 의회도 움직이지 않아. 미국 제재, 유엔 제재까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재미햄이 뭘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가 짠 하고 나타났던 겁니까?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참고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대북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기는 있었죠. 나노스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시작할 염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자기가 뭐라고, 이재명의 표현대로는 네이 팔았던 뭐 그런 사람인데 뭐가 있다고 북한에다가 그렇게 갑자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탱이 밤탱이 될 수도 있고 뒤통수 맞기도 쉬운데. 그래서 그 김성태를 갖다가 이화영이가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냐? 500만 달러만 넣어라. 그게 5조가 될 수가 있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은 회토류, 채굴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500만 달러만 당신이 넣으면 5조 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가 조작은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이화영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달러를 넣어가지고 이게 5조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몇 배가, 한 100배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 한 10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500만 달러 넘어 5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주가 조작의 주범을 이화영으로 우리가 잡아 쳐 넣어야 된다라는 그 방증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화영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2018년도 4월 달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사진 저희 한 가지 PD님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화영의 발언이 뭐예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것이다라면서 그 근거로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그 나노스가 이제 대북과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그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걸 근거로 삼고 있는데 치워주셔도 되고요, 사실. 근데 이게 멍청한 소리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지금도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원도 그거를 안 살펴봤겠습니까?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2018년도 12월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개무식한 소린 게 나노스의 주가가 급등한 게 언제였다고요? 2018년도 4월 달이라니까요. 근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2018년도 12월 달이라니까요. 최소한 뭔가 주가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시기라도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 사업을 시작했더니만 2019년도 1월 달에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라든지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것인데 이미 진작에 2018년도 4월 달에 주가가 상승이 됐는데 그로부터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북 사업 추진한 거라 4월 달 과거에 무슨 뭐 벤자민 버튼 시간이 거꾸로 갑니까? 이화영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8개월 전에 있었던 그 4월 달이 도대체 무슨 이게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보다 앞선 4월 달에 주가가 급등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거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차익 실현한 정황이 없다.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없지. 이미 8개월 전 얘기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화영 씨는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화영 씨를 위해 가지고 변호를 사실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화영의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호인들의 말을 듣고 계실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지금 나이가 뭐 한 65년생인가 그렇다면서요. 65년생이 64년생인지. 근데 거기서 9년 6개월이면 10년인데 10년 있다가 나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산이 변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냥 세상 그냥 천지 만물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나이대에서 1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에라도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